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 투아렉 모델이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이, 특히 전면 위주로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모델과 별개로 R라인이 나왔는데, R라인이 더욱 스포티한 감성을 느껴주면서 더 고급스러운 라인이죠. 그래서 가격도 R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이 프레스티지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아렉의 헤드램프는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행이나 그럴 때 전면에서 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안전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주행할 때 제가 밝게 시야를 확보하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 차량의 주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게 적용된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하단부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된 디자인과 더욱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이 전면 디자인 때문에 기존보다 뭐 엔진이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파격적으로 바뀐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좀 바뀐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도 기존과 달라진 트렌디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투아렉만의 그런 강점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전륜과 후륜에 동일한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는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고를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전고를 올려서 이렇게 주행하는 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전고를 낮춰서 좀 더 땅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전고를 낮춰서 운전하면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투아렉의 측면을 보면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가는 캐릭터 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 자체가 이렇게 철을 가공을 깊게 해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만드는 걸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조로울 수 있는 측면 디자인을 입체감을 강화함으로써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모델을 시승하면서 여러 번 문을 열고 닫았는데, 보시면 문이 굉장히 묵직하게 열고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어 자체가 워낙에 두껍고 튼튼하고 강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중 접합이 아닌데도 폼도 많이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면은 약간 각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둥근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 테일램프의 구성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는 구성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둥글지만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이 꺾여 있는 이런 각진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밸런스가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투아렉은 중형 SUV 모델이라 공간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전동식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제가 오늘 골프백을 2개를 실어놨어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캐디백이라서 굉장히 큰 골프백입니다. 그래서 큰 골프백을 하단에 깔고 위로 올렸더니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이 넓은 거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X5나 제가 다른 팰리세이드 이런 모델을 봤을 때는 비슷한 공간이지만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델을 보니까 골프백 4개는 좀 어렵고, 잘 쌓아 올리면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보여요. 어차피 2열을 폴딩해도 4인 라운드는 어렵기 때문에 4인 라운드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투아렉보다는 좀 더 트렁크 공간을 넓게, 활용도도 좀 높게 한 그런 모델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아렉을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2열을 보시면 4대 2대 4 구분되어 있어서 4대 2대에서 폴딩이 되게 돼 있고요. 제가 2열을 폴딩을 좀 해보면요, 살짝 올라오는 구조긴 한데 완전 수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일직선으로 폴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골프백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넣었는데 4인 라운드를 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40%를 폴딩해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밀어 넣는 게 오히려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위로 쌓아 올리면 2개 정도는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를 모두 폴딩하면 차박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봤을 때 여기 위에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요, 이렇게 다리가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 175인데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차박을 즐기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뭐 바다나 이런 뒷배경을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을 위한 2열까지의 폴딩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 차박용으로 패밀리카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 투아렉이고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모델로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준대용 SUV 모델이라 패밀리카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부부처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카풀 라운드, 뭐 2인부터 4인까지 카풀 라운드를 위해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야간에 주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파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촬영도 하고 지금 자유로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길에서도 밝은 시야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어두움에 맞춰서 불빛을 조정해 줍니다. 앞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금 제가 막 한참 주행하다가 큰 도로로 빠져나왔는데, 이 어두운 도로에서 이 큰 도로로 빠져나오기 전까지 이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상당히 거의 상향등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 줬습니다. 반면 상대편에서 차량이 이렇게 올 때는 저희 불빛으로 인해서 상대방 운전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게 불빛의 방향과 양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런 기능 덕분에 다양한 그런 도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디젤 엔진의 소음은 살짝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중 접합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풍절음도 고속에서는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행에 대한 그런 부드러운 주행 성능,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고를 올리고도 낮추고도 할 수 있고, 이 전고를 올리고 낮추는 버튼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전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차체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을 해서 고속주행을 하신다면 뭐 출렁거림이 적고 그런 이제 동승자들이 느끼는 그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더욱 탁월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전고를 높이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모델이 차박이나 캠핑 등을 즐기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는 전고를 높여서 시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그런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신다면 두 가지 다 만족스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 다이얼을 통해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오프로드에 특화된 오프로드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스노우 모드를 잘 활용해서 주행하시면 도로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좀 최적의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행 모드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행 모드를 잘 안 써버릇 하시다 보면은 그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에도 내가 스노우 모드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고, 조금 거친 노면을 다닌다 그러면 이럴 때도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해서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을 할 때 풀 주유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계기판에 1060km까지 찍혔습니다. 오늘 파주를 갔다가 일산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대략 한 70, 80km 사이로 운전을 했더니 지금은 970km를 더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리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긴 풀 주유시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긴 이유 중에 하나가 탁월한 연비 효과를 보여주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디젤 엔진의 장단점은 명확한데요. 장점은 당연히 낮은 연료비, 낮은 주유비, 그리고 그 똑같은 주유를 했을 때도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탁월한 연비 효과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속도가 올라갈 때 가속 구간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변속 구간에서의 그런 이질감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에서 제가 쭉 치고 나가면서 시속 100km까지 이렇게 올리고 100에서 110 정도
예, 이렇게 속도를 올릴 때도 전혀 변속 구간에서의 그런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폭스바겐이 상당히 잘 만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탁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연비가 10.8까지 나오더라고요. 복합 연비 기준으로. 연비적인 측면에서 준대형 SUV라는 점에서 이런 연비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거리가 긴 분들일수록 가솔린도 좋지만 연비 효과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디젤 엔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그런 주행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디젤은 파워풀한 그런 토크, 강력한 토크를 보여주는 반면에 떨림이 많고 디젤 특유의 그런 좀 거친 주행감이 좀 매력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특히 도심에서는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가솔린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행을 해보시면 이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모델을 시승했을 때 투아렉은 당연히 아직은 가솔린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젤인지는 알았지만,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 주행감을 봤을 때는 가솔린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주행감,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디젤의 주행감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주행감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시승해 보시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 없이, 지금 디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폭스바겐은 지금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타고난 연비 효과를 누리면서 꽤 오래 기간 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5년 이상 탄다 그러면 디젤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은 또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왼쪽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는 시트 왼쪽에 앞부분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허리 웨이브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도 있어서, 강도가 너무 크거나 작다 그러면 강도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웨이브 외에 등 웨이브, 그리고 어깨 웨이브까지 있어서 모든 기능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